분명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배려심 깊고 나만 바라봐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돌아서 버립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당혹스러움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 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MBTI 유형 중에서도 가장 헌신적이지만 헤어질 땐 가장 냉정해서 종잡을 수 없다는 ISFJ, IFJ의 진짜 속마음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애코치랩입니다. 우리가 흔히 ISFJ라고 하면 현모양처 배려의 아이콘 가장 결혼하고 싶은 유형 1위로 꼽곤 합니다.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면 이들만큼 안정감을 주는 사람도 드물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했다가 챙겨주고 내 기분이 어떤지 늘 살피고 다툼이 생겨도 웬만하면 참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실수해도 다 받아주겠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이 관계가 가장 위험해지는 시작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토록 다정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무서운 타인으로 돌변했는지,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침묵 속에 어떤 경고들이 숨어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ISFJ와 연애 중이거나 영문도 모른 채 이별을 통보받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가진 사랑의 그릇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ISFJ에게 사랑은 곧 책임이자 성실함입니다. 이들은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매일매일 쌓아가는 신뢰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데이트 코스를 짤 때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연락이 늦어도 바빴겠지라며 혼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참 순종적이고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어보면 항상 난 괜찮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심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의 괜찮아는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가 참으면 우리 관계가 평화로울 테니까 라는 배려에서 나온 인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ISFJ의 내면에는 아주 정밀한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하고 참아준 만큼 상대방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에게도 그만큼의 따뜻함을 돌려주겠지 하는 무언의 기대감이 그 저울 위에 올려져 있죠. 그들은 말로 나 이거 서운해, 이거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묵묵히 챙겨주고 기다려주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눈치채고 알아서 챙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의 연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격이 무던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배려를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부터 ISFJ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종잡을 수 없는 유형 1위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하지 않는 인내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운하면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얘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싸우면서 풀기도 하고요. 하지만 ISFJ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등 자체가 싫어서 속으로 사귀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느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념일 선물을 챙겨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 먹고 웃으며 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ISFJ의 이별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혼자서 이별을 고민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참아보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늦거나 실수를 해도 다음부터 조심해 하며 웃어넘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실수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던 순간 말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닌 그저 무표정한 반응. 그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였습니다. ISFJ가 이별을 결심하는 과정은 마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99도까지는 물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넘치듯 이들의 인내심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패턴은 조용한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무례함, 약속 어김, 이기적인 태도 등을 마음속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기록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저번에도 늦었잖아. 왜 내 말은 안 들어줘?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점수를 깎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일 때
ISFJ는 큰 실망을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면 풀릴 수 있었던 일도 핑계를 대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을 한 칸 닫습니다. 이 사람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연애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핵심 상황은 신호의 무시입니다. ISFJ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티를 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카톡 답장이 미묘하게 짧아진다거나 데이트할 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시기죠. 혹은 지나가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우리 이런 건 좀 조심하면 어떨까?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들이 보낼 수 있는 최대치의 경고입니다. 나 지금 힘드니까 알아줘. 이대로 가면 우리 위험해라는 구조 요청인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 은근한 신호를 놓칩니다. 별일 아니겠지, 원래 조용한 성격이니까 하고 넘겨버리죠. 이 시점에서 ISFJ는 생각합니다. 아,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들은 마음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 실망할 일도 없고 서운해서 싸울 일도 없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별 직전의 관계가 평화로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우리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보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ISFJ가 관계에 끈을 놓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심리 포인트는 손절의 타이밍입니다. 이들이 이별을 고하는 순간은 대단한 사건이 터졌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다가 혹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주 차분하게 이별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번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동적인 이별 통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마쳤고 이별 후의 아픔까지 혼자 감내할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장문의 카톡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ISFJ에게 이별 선언은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통보이자 완료입니다. 특히 예의와 존중을 중요시하는 ISFJ에게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한번 이 사람은 아니냐라는 판단이 서면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나 추억도 그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장 무서운 건 헤어지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단하고 사진을 지우고 추억을 정리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만큼 미련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시나요? ISFJ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그들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일관되게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만족이 아니라 노력이었습니다.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안심했던 것이 결국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계신가요? 아, 그때 그 말이 마지막 기회였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사랑법이 달랐을 뿐 당신이 일부러 상처를 주려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반대로 자신이 ISFJ 성향이라서 공감하며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혼자 사귀고 참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갑작스러운 통보가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 지금 서운해라고 말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마음이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아직 그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물어봐 주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를 힘들게 한 건 없었어? 혹시 참고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다 들어줄게. 그 한마디가 굳게 닫히고 있는 ISFJ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뒤라면 그 사람의 차가움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제였음을 이해해주세요. 그래야 당신도 미련 없이 건강하게 이 관계를 떠나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난 연애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사랑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는 일,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가 바로 그런 ISFJ라서 겪었던 소가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애 코치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연애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아껴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